5월 25일 중요시 일정입니다. 자, 지난주 미국과 중국의 임시 관세 협상 승인 속의 강세가 나왔던 증시는 이번 주로 넘어오면서 추가적으로 관세 협상 국가가 나오지 않았죠. 물론 지금 인도, 일본, 유럽연합 그리고 한국까지 여러 국가들과 관세 협상을 진행하고 있긴 하지만은 협상이 완료된 국가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한 정책이 좀 시장에서는 크게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여기에 연준 인사들이 여전히 매파적인 이 발언들을 이어가게 되면서 금리에 대한 엔화에 대한 기대감들도 밀려버렸죠. 사실 전체적인 시장 자체에 좀 재료가 없는 상황에서 그동안 상승이 나왔던 종목들에 대한 이익매도세가 좀 출현이 되었고, 여기에 미국 국채금리라든가 비트코인 쪽으로 또 수급이 이동하는 모습까지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현물 시장은 굉장히 좀 부진했던 한 주를 보였죠. 뉴욕 증시도 그렇고 미국 S&P 500도 한 주간의 종목들 딱 보시면은 빅테크 종목들이 좀 크게 조정이 나온 모습이었습니다. 여기 소비재 종목까지 같이 하락하게 되면서 지난주에 강세가 나왔던 종목들에 대한 추가적인 모멘텀이 나오지 않고, 여기에 이 감세안에 대한 이슈까지 나오게 되면서 이번 한 주는 약간 부진했던 그런 모습이다. 근데 좀 이제 안타까운 게 이 악재들이 그대로 지금 반영이 된 게 결국 한국 증시란 말이에요. 특히 인플레 간축법이라든가 이런 세제 지원이 좀 없어지는 이런 이 반도체, 2차 전지, 신재생 에너지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크게 타격을 받는 게 한국 기업들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좀 하락 압박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점들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2050년까지 원자력 발전 용량을 4배로 증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죠. 일단은 이런 식으로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는데, 이게 우리나라랑 또 발을 맞춰가기가 또 애매하긴 해요. 물론 이번 주 국내 원전 이슈들 종목들이 굉장히 강세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런 이 트럼프 대통령의 원전 이슈 빼고도 유럽에서 탈원전 국가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탈원전하는 국가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게 되면서 여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또 국내 원전 시장을 끌어올렸죠.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요국 원전 정책이 계속적으로 탈원전에서 신재생 에너지에서 약간 원자력과 병행하는 그런 정책으로 전환이 되고 있고, 여기 우리나라의 원자력 기술은 굉장히 탑 클래스이기 때문에 최근에 두산에너빌리티를 기점으로 BHI라든가 우리 기술 소형소들 SM과 관련 테마주들의 강세가 이어졌는데, 저는 이게 약간 이제 또 고비가 될 수 있는 게, 여러분 이번에 2차 TV 대선 토론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재명 후보는 원전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입니다. 네, 극단적으로 말을 하지 말라고 하셨지만은 사실 원전에 대해서 굉장히 극단적인 예시를 많이 드셨죠. 후쿠시마 원전이라든가. 그래서 원전에 대해서는 굳이 더 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지금 나오는 이런 추가적인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신재생 에너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 원전 정책이 미국과 발맞춤할 수 있을 것인지 굉장히 좀 부담이 되는 상황이다. 일례로 그냥 한 10년 전으로 돌려보시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두산에너빌리티가 지금이야 정말 초강세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은, 이게 문재인 정권 시절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그냥 반토막이 나버렸어요. 반토막이 나버렸습니다. 2천원까지 떨어졌거든요, 지금. 반토막이 나게 되면서 이 이후에 다음 대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승리하면서 다시 회복을 했고, 지금 이제 다시 원자력 이런 정책에 발맞춰서 올라가고 있는데, 아마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은 원전 정책들이 좀 보수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원전 정책이 좀 발맞추지 못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리스크가 지금 원전 쪽에는 가고 있다는 점들을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여전히 폴리마켓 기준으로 91%, 굉장히 높죠. 이제 대선이 여러분들 2주도 안 남았어요.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결국 이 원전 정책이 그나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 테마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좋은 호재지만은, 이게 계속 연속적으로 이뤄질지는 저는 미지수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 보선 파워텍도 그렇고 제가 일진 파워도 그렇고 일단 팔고 보자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거예요. 대선 토론에서 분명히 이 에너지 관련 정책이 나올 수 있었기 때문에. 근데 여전히 이제 원전 정책에서는 비관적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테마 위주로 좀 체크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원자력 관련된 이슈 이외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연합에 대해서 50% 관세 위협에 추가적으로 관세에 대해서 권고를 하겠다, 이런 또 발언을 했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유럽연합과 협상은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6월 1일부터 유럽연합이 50% 관세를 부과할 것을 권고했고, 여기에 유럽연합이 우리 이 방어가 준비되어 있는데, 이게 뭐가 중요하면 여러분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관세 협상이 잘 다른 국가랑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좀 세게 지르고 있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일본이랑 유럽연합이랑 인도랑 협상이 잘 안 되고 있어요. 네, 협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중국을 봤을 때 너무 엎드리는 것보다는 적당히 서로서로 강경 정책을 하는 게 협상이 유리하다는 것을 이번에 중국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도 그렇고 유럽연합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강경 노선을 취하고 있어요.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자동차 관세 전면 철폐라 이야기하고 있다. 이거 굉장히 높은 강도거든요. 그래서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자동차로 벌어들이는 이런 무역 수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본다면은 당장에 이런 이 협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좀 낮다는 상황이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좀 이렇게 강하게 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이 이 방안 준비돼 있다. 어차피 트럼프 너 3년밖에 안 남았잖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연임이 지금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협상도 좀 길게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은 국내 증시에는 그렇게 좋진 않죠.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여러분들 제가 계속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2650포인트 돌파 못한 이유는 정말 간단하다. 시총이 높은 삼성전자, 현대, SK하이닉스, 지금 SK하이닉스를 좀 빼고는 여러분들 삼성바이오로직스, LG엔솔루션, 하늘스페이스, KB금융, 현대차, 삼성전자, 기아, 현대중공업, 셀트리온 극명하게 갈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출 주도 원투펀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약간 부진한 상황에서, 현대차도 마찬가지죠. 부진한 상황에서 지금 뭐 올라가는 종목들이 방산주든 금융주든 이런 식으로 특정 종목들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은 상황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관세 협상이 장기화된다? 얘들 계속 관세 부담을 안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관세가 지금 임시적으로 중단인 상태지만은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또 관세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부담을 가진 상태로 수출을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이 무역 수지가 5월달에 좀 부진하게 나왔죠. 그래서 저는 일단은 관세에 대해서 수혜주든지 피해주든지 요게 이제 단기적으로는 수급이 들어왔지만은 관세 협상이 좀 지지부진하게 장기화된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선 이후에 7월부터 시작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최소 2달 남았잖아요. 그동안은 대형주들은 부진하고 특정 업종들 이제 초고점 구간에서 변동성이 나온다 그러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좀 이제 관세 관련된 종목들보다는 뭐가 괜찮냐면은 한한령 해제 관련 테마가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이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특히 3분기에는 중국의 관광객 무비자 입국이 있고요. 4분기에는 에이펙 행사에 시진핑이 또 참석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도,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뭐 부인은 하지만 사실은 민주당 자체가 사실은 친중 스탠스를 가지고 있는 정당은 맞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대선 이후에는 약간 중국 쪽 관련 테마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저는 충분히 좀 근거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트럼프 감세 법안 또 시장에서 굉장히 큰 충격이 되었죠. 특히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심각합니다. 특히 지난주 금요일에 여러분들 외국인 투자자들 매도한 종목들 보시면은 지금 심각해요.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이 에너지 종목들, 특히 그 중에서 2차전지 종목들에 대한 매도세가 굉장히 높습니다. 저는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2차전지 종목들이 언제 반등이 나올 것이냐라고 했을 때 항상 보여드리는 차트가 리튬 가격을 보셔라. 리튬 가격, 여러분. 요거 딱 차트 보시면은 떠오르는 거 없습니까, 여러분들? 그냥 떠오르는 게 아니고 모든 차트가 에코프로 모든 차트가 똑같아요. 리튬 가격이랑 차트가 똑같습니다. 에코프로, 뭐 LG엔솔루션, LG엔솔루션, 금양, 거래정지는 금양, 차트가 똑같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2차전지 업종들 같은 경우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말 그대로 리튬 가격이 10배 이상 급등했고 지금은 10배 이상 떨어졌어요. 주식 가격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지금 2차전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보유한 투자자들의 손실액이 80%가 넘습니다. 여러분들 80%가 넘는 주식이 회복을 하려면은 200% 넘게 올라야 돼요. 이거는 회복이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상 불가능한 구간까지 저는 접어들었다라고 생각이 돼요. 여기에 이제 인플레 감축법이 막타를 친 거고 저는 2차전지가 무너지면 그 다음은 자동차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후에 자동차 업종들도 여기 현대차라든가 기아라든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게 된다면은
진짜 말 그대로 우리나라 수출 원투펀치가 자동차랑 반도체인데 이 종목들 버틸 수 있겠나요, 우리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이런 수출 주도 업종들로 좀 포트폴리오를 끌어나가기에는 굉장히 부진합니다. 네, 우리나라 5대 품목 수출 비중 보세요, 여러분들. 반도체가 지금 20%고 자동차가 10% 구간대예요. 물론 이게 2025년 넘어가면서 15%까지 올라갔고 자동차는 올라왔는데 이 원투펀치가 이렇게 무너지면 나머지 종목도 어떻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수출하는 업종들보다는 약간 경기 둔화를 우려해서 내수 종목들, 뭐 내수 식료품이라든가 이런 종목들,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중국 쪽에서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관심 가져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중국이 서해 한국 베타 경제적 수용안에 항해 금지 구역을 설정하겠다, 뭐 예상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중국이 이 작아 보이나요, 여러분들? 이거 아파트 20층 높이에요. 이게 아파트 20층 높이, 여러분들. 여기 아파트 한 동이 서 있는 거예요. 엄청난 크기 규모입니다. 이거를 10개까지 짓는다고 합니다. 여기 EEZ에 10개까지 짓고 여기 어느 구간에다가는 한국이 못 들어오게 하겠다, 항해 금지구를 설정하다. 중국이 이렇게 이게 중국한테 먹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일본이 한일 중간 수역에다가 만약에 일본이 이거 지어봤어요, 지금 난리 났을 겁니다. 난리 났을 거예요. 다시는 가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사지 않겠습니다. 뭐 또 노 재팬 운동 또 난리 났겠죠. 네, 근데 조용하죠. 먹히고 있어요, 중국한테. 네, 그래서 이런 것도 뭐 조용하다, 이런 내용도 뭐 크게 뭐 부각이 되지도 않고, 네, 이번 대선 토론에서도 뭐 중국 관련해서 별로 나오지도 않죠, 내용도. 네, 중국이 뭐 원전 뭐 터지면 뭐 어떡할 거냐, 뭐 아무튼 뭐 쉽지가 않습니다. 네, 쉽지가 않다. 자, 이번 주 테마 상승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백신 치료제 관련 테마주들 1년에 한 번씩 오죠, 여러분들. 작년에는 이제 엠폭스 원숭이 도창으로 왔다면은 이번에는 니파 바이러스랑 같이 또 코로나를 또 접목시키면서 코로나 관련 테마주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CBDC 관련 테마주들도 올랐습니다. 요건 제가 뭐 영상을 워낙 많이 찍어드렸고 실제로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리고 육계 관련 테마주들도, 네, 브라질 닭 수입 금지에 마니커들도 많이 올랐다. 진짜 이런 종목들 거의 한 2, 3년 동안 조정 나왔다가 한 번에 올랐는데 참 재료가 다양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개별적으로 강세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신규 상장 종목들이 굉장히 강했어요. 이번 주 상장했던 신규 상장 종목 4종목 달바 글로벌을 포함해가지고 인투세, 바이오비즈, 이온문시아 전부 크게 상승해서 뭐 공모천장 하신 분들한테 수익을 많이 줬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 관련 테마주들 또 수익률이 굉장히 높았다. 자, 보시면 웃기죠, 여러분들.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대선 테마주들이 없어요. 이것도 진짜 웃긴 겁니다. 대선 테마주들이 없어요. 그 정도로 지금 대선이 예전처럼 뭐 파급력이 있거나 투자들이 기대감을 가지는 대선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대선 후보자들 비호감도가 너무 높아요, 다. 그러니까 누가 돼도 아마 또 우리나라는 좌우 위아래로 이제 4분이 날 경우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쉽지가 않다. 그래서 참 이번 대선을 10며칠 앞두고도 대선주들이 안 움직이는 것도 저도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주식을 10년 넘게 하면서 이것도 재밌는 상황이죠. 자, 그리고 다음 주 일정 월요일은 미국, 영국 증시가 휴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창용 총재가 또다시 또 왜 만났는지 모르겠어요. 스테이블 코인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현금 사용량이 10%밖에 안 돼요. 왜 하죠? 아니, 왜 하는 거야? 10%밖에 안 돼. 네, 그래서 이번에도 6대 은행장이랑 국제금융협회랑 또 디지털화폐 관련 논의한다고 합니다. 아니, 한국에서 현금 쓰는 인원이 10%밖에 안 돼. 또 이거를 스테이블 코인을 만든다고? 얼마나 해먹으려고 그러는지 참 이런 내용이 있고. 네. 자, 그리고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대선 후보 3차 TV 토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1차 토론, 2차 토론 다 보셨죠? 네. 끔찍합니다. 끔찍해요. 네. 끔찍하다. 링크솔루션 공모청약이 있습니다. 네, 대선 후보부터 이번에는 정치 분야입니다. 정치 분야. 자, 그리고 수요일에는 엔비디아 1분기 실적 발표가 있고요. 연준의 의사록이 공개된다. 뭐 저희 매파적인 발에 나오겠죠. 그리고 뭐 한국은행의 이제 뭐 경제 지표가 나오는데 이것도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목요일에는 뭐 미국의 1분기 GDP 수정치가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한국 대통령 선거가 사전 투표가 됩니다.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이제 여기에서 단일화 하느냐 마느냐, 이준석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 하느냐 안 하느냐가 사전투표 전에 결정이 나야 되기 때문에 이제 목요일 안으로 월화수 이제 단일화 하느냐 마느냐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GC 지노미 공모청약을 들어가게 됩니다. 녹십자 그룹 계열의 임상주 전체 분석 전문업체다. 녹십자도 은근히 분할 상장 많이 한다. 녹십자도 은근히 많이 해요, 여러분들. 아무튼. 그리고 한국은행 5월 금융통화위원회인데 이번에는 금리 동결 가능성, 인하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죠, 여러분들. 네, 굉장히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미국이 저렇게 금리 인하를 안 하는데 한국이 또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면 또 원화의 변동성에 대해서 좀 두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전투표, 네, 여기 여러분들 잘 확인해서 투표하시기 바라겠고 사전투표랑 본투표는 6월 3일입니다. 네. 그리고 금요일에 미시건의 소비심리평가지수, 개인소득, 개인소비지출 굉장히 중요한 지표죠. 그리고 미국 임상종량학회가 개최가 됩니다. 참가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관련 테마주도 움직일 수 있는지 한번 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최근에 뭐 동서도 그렇고 여러분들 신제품들 무슨 이렇게 가격을 많이 올리나요? 가격을 왜 이렇게 많이 올리나요? 네, 원가율이 높아졌다는 지금 변명을 하고 있어요. 2024년도에 비해서 원가율이 높아져서 올립니다 라고 하는데 뭐 올라가지 얼마나 오른다고 좀 모르겠습니다. 이제 먹고 살기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 주도 뭐 그렇게 이번 주는 크게 큰 재미는 없었고 잘 시간에 맞춰서 그냥 대응했다면은 다음 주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다음 주도 한눈에 봤을 때 뭐 올라가는 테마 섹터가 보이지 않죠, 여러분들. 네, 딱 봤을 때 한눈으로. 그래서 결국에는 개별 장세, 종목 장세, 그리고 단기적인 뉴스 이슈가 터졌을 때 거기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나올 것 같고 저는 단기적으로 좀 조정이 나왔던 한달령 해제 관련 테마주들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몇 개를 가져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원전주들 많이 올랐지만은 정치적인 리스크, 네, 대형주들은 인플레 감축법에 대한 리스크. 그러면 또 조선방산이 또 움직이느냐? 지금 조선방산 테마가 거의 역사적인 신고점 구간이죠, 여러분들. 거기에 대한 약간 부담감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정말 종목을 뽑기가 쉽지가 않은 시장이에요. 이게 중장기적으로 뭔가를 가져가기도 애매해. 그러니까 1분기 때는 조선방산 많이 강세가 나왔고 2분기 때 화장품 살짝 올랐다가 원전 관련 테마 우리가 다 먹고 나왔잖아요. 먹고 나왔는데 이거를 중장기로 가져가려고 그러는데 항상 뭔가 하나씩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체적으로 변동성이 좀 높은 시장이라는 것들을 염두를 해두시고 결국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선 이후에 6월달에 대선하고 7월달에 미국이랑 관세 협상 요 주의가 저는 좀 굉장히 좀 괜찮은 구간대가 된다고 생각이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좀 6월 이후에 또 공격적으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5월까지 한 마지막 주죠. 마지막 주도 약간 관망하면서 특정 업종도 있으면은 짧게 공략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